어둠이 내려앉은 전장 한가운데에서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운명을 시험하던 호로관 전투의 현장이었고, 그 한복판에는 혼돈과 공포의 근원이 된 두 명의 전쟁신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살을 베는 창을 가볍게 휘두르며 적토라는 붉은 말 위에서 전장을 집어삼키던 여포였고, 다른 한 명은 호랑이처럼 번뜩이는 눈매와 천둥 같은 함성으로 하늘을 뒤흔들던 장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전사의 피로 물든 네 번의 맞대결을 따라가며 누가 진정한 공포의 신이었는지를 탐구하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장비와 여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힘과 용맹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배경에는 단순한 무력 이상의 비극적 조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미쳐 폭정을 일삼던 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세력이 모였고, 호로관은 피와 울음이 뒤섞인 혼란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장비와 여포는 그 혼돈 속에서 서로를 향해 이끌릴 운명이었고, 첫 번째 맞부딪힘은 역사가 기록한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자존, 그리고 신념을 건 결투였습니다. 호로관 앞에서 여포는 거대한 검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말의 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면 병사들은 숨조차 들이쉬기 어려웠고, 여포의 창이 반달처럼 휘날리는 순간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절규와 피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장비가 말을 탄 채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수염이 떨리고 방팔마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장비의 외침은 전장의 모든 소음을 삼킬 만큼 거대했습니다. 여포야, 도망치지 마라. 장비가 여기 있다. 두 전사의 첫 격돌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창과 도끼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병사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장비는 불타오르는 정의의 맹세처럼 돌진했고, 여포는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로 받아쳤습니다. 둘의 싸움은 단순한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진 자들의 운명 충돌이었고, 이 전투는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균형의 싸움이었습니다. 전투는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30번, 40번 그리고 50번 그들의 창은 서로의 목숨을 향해 쉬지 않고 파고들었지만 어느 쪽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숨이 가빠지는 순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여포 역시 눈앞에 강적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긴장을 당당히 버텼습니다. 놀라운 점은 명성이 하늘을 찔렀던 여포가 이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장비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장의 모래바람 속에서 장비가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라관중의 기록에서도 장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사처럼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정의의 화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포 역시 누구보다 뛰어난 기량을 갖춘 무적의 전사였지만 장비는 그 상대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전부를 담아 싸웠기에 전투는 승패 없이 끝났고, 이 첫 번째 격돌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여포와 대등하게 겨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장은 두려움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포는 삼형제의 합세 앞에서도 버텼고, 장비 역시 형제의 힘을 더해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결국 여포는 후퇴했지만 이는 패배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 속에서 잠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역사에 남긴 의미는 다릅니다. 여포는 처음으로 자신과 대등한 상대를 인정했고, 장비는 이 전투를 통해 누구보다 강한 존재로 새겨졌습니다. 비록 영광의 순간은 짧았으나 이 장면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이후 장비의 명성은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는 거친 성격의 무장이 아니라 대위를 위해 목숨을 건 진정한 영웅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더 이상 여포만을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여포에게 단순히 도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전사라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싸움이 장비를 전쟁의 신으로 바꾸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강함 속에도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자주 땅에서 두 전사는
다시 서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장을 가르는 함성도 없었고 여포의 창 끝에 번뜩이던 살기도 조금은 무뎌진 듯했습니다. 장비는 평화로운 시간이 길어지며 마음의 긴장이 풀려 있었고 술에 취한 몸은 전사의 날카로운 감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격돌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드러낸 전투였습니다. 여포가 자주를 기습했을 때 장비는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달려와 여포가 성을 노린다는 보고를 전했지만 장비는 잠시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그는 갑옷을 걸치고 방팔말을 움켜쥐며 달려나갔습니다. 술로 인해 몸은 무거웠고 판단은 흐렸지만 의형제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장비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완벽한 전사조차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 잔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성문을 향해 달려가던 장비의 말굽 아래에서 흙먼지가 솟구쳤고 술기운이 남아있는 몸은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처음 호로관에서 여포를 마주했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문 앞에 나타난 장비를 본 병사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여포 역시 그 위세를 느끼며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장비의 동작을 둔하게 만들었고 날카로운 판단 대신 본능적인 움직임만이 전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싸움은 장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여포는 장비가 술에 취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약점을 즉시 찌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을 집어삼키던 무적의 전사였지만 이번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비가 언제든 분노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 한 번의 방심이 자신의 목을 베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재배치하며 장비의 움직임을 탐색했고 이 순간은 여포가 단순한 힘의 괴물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을 가진 전쟁의 두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될수록 술기운은 장비의 몸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휘두르는 창 끝의 궤적이 조금씩 흔들렸고 숨은 가빠졌으며 집중력은 여포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형제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되새기며 방패 같은 결의로 전장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순간 장비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장비는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쉬지 않고 그를 배신하고 있었고 잠시라도 판단이 흐려질 틈을 허용했습니다. 성문으로 후퇴하는 장비를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존경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고 조용히 물러났으며 남은 힘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승패가 아닌 생명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서 장비는 명예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장비를 더욱 깊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분노와 돌진만으로 전장을 휘어잡는 무장이 아니라 흔들리고 실수하며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속에서도 그는 결코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여포조차 그런 장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 번째 격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용기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전장은 다시 양분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피로 물든 창도 성문 위의 깃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의 말이 두 전사를 다시 맞붙게 했습니다. 장비가 여포의 명말을 차지한 순간 여포의 자존과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적토라는 붉은 말은 여포의 명예였고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붉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 말이 장비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여포의 내면은 끓어올랐고 세 번째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힘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포에게 빼앗긴 말은 그의 영광과 권위가 짓밟힌 상처였고 장비에게는 불타는 도전의 문장이었습니다. 장비는 거칠게 도발하며 외쳤습니다. 내 좋은 말을 가졌으니 이제 어쩔 거냐. 이는 여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상처는 명예였고 여포는 침묵 대신 전장을 택했습니다. 도망도 협상도 없는 무력으로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두 전사는 말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창끝과 도끼가 부딪히며 금속의 울림이 번개처럼 튀었고 싸움은 호로관 때보다도 훨씬 거칠고 폭풍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50회도 아니고 70회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번이 넘는 공격과 방어가 서로에게 꽂혔습니다. 장비는 분노와 정의의 화염을 태웠고 여포는 자존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인간을 넘어선 존재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여포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호로관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했던 그가 이번에는 감정에 사로잡혀 서두르고 있었고 공격은 더 거칠어졌지만 동시에 불안정해졌습니다. 반면 장비는 분노와 정의 속에서 자신의 힘을 집중했고 불필요한 욕망 없이 싸움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여포에게 외치듯 창을 휘두르며 너는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전장을 가르는 번개처럼 강렬했습니다. 전투가 100회를 넘기고 두 전사가 뒤섞여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본 병사들은 공포와 경탄 사이를 오갔습니다. 여포는 여전히 강했고 장비도 끝까지 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초월한 그 싸움은 승패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격돌이 남긴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포는 압도하지 못했고 장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자존의 전장에서 드러난 것은 균형이었고 그 균형 속에서 두 전사는 후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격돌은 기술과 체력뿐 아니라 두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비는 분노와 자격을 증명하려는 열망으로 싸웠고 여포는 상처받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창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강해질수록 더 큰 상처를 받는 시대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톱을 드러냈고 그 격돌의 흔적은 무기보다 깊게 두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투의 끝에 이르러 여포는 침묵했습니다. 말과 명예를 되찾지 못한 채 전장을 떠났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장비를 향한 경외가 자리했습니다. 장비 역시 승리의 환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투는 서로의 손에 칼을 겨눴지만 결국 서로를 인정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장비는 자신이 단순한 거친 장수가 아니라 여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사임을 증명했고 여포는 무적이라는 허울 아래 자신 역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장의 바람은 다시 소백이라는 작은 성으로 향했습니다. 여포는 점령했던 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조조의 압박은 그를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배신과 불신이 여포의 주변을 감싸며 동료들은 흩어졌고 성벽 뒤에는 공포와 초조만이 남았습니다. 여포에게 더 이상 호로관의 찬란한 명예는 없었고 이제는 몰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장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포가 소백성 아래에서 분노와 절망을 토하고 있을 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번개처럼 울렸습니다. 성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비는 이전의 전투와는 다르게 거칠고 무거운 숨을 쉬며 방팔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용맹과 자존의 싸움이 아니라 끝을 향한 추격이었고 장비는 이번에는 대등한 전사가 아니라 역사의 심판자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장비의 의세를 확인한 여포는 명장 고순을 보내 맞서게 했습니다. 고순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장수였고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웠지만 장비의 기세는 그를 압도했습니다.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고수는 점점 후퇴했습니다. 장비는 가차 없었고 방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몰아붙이며 상대를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고수는 결국 버티지 못했고 그 패배는 여포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고순이 무너진 순간 여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을 몰고 장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쳤고 그들의 충돌은 폭풍의 중심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는 호로관과 자주 그리고 명마 쟁탈전과는 달랐습니다. 여포는 이미 지쳐 있었고 포위된 상황 속에서 그의 창끝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이번 전투는 여포의 몰락을 향한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창과 창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더 이상 균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장비의 공격이 점점 더 빠르게 파고들었고 여포는 방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전장의 함성 속에서 장비는 숨을 몰아쉬며 거칠게 포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분노와 결의를 품고 있었고 여포는 그 눈 뒤에 있는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버티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조조의 군대가 세 방향에서 소백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팎에서 들려오는 함성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여포의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설령 장비를 이긴다 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여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전장의 신이라 불리던 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고 이번만큼은 감히 도망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포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번째 격돌은 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장비는 더 이상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포라는 혼란의 상징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싸웠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포로가 아닌 패배한 군주의 모습으로 물러났고 성벽을 넘는 순간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화려하게 빛났던 이름은 먼지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뿐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장비는 웃지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소백성의 폐허 속에서 그는 잠시 창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포라는 거대한 상징이 붕괴되는 순간을 지켜본 그는 승리의 달콤함보다 권력과 오만이 불러온 비극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처럼 흩어지고 난 뒤 남은 것은 단단한 기계와 꺾이지 않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장비에게 있어 여포와의 마지막 격돌은 승리를 넘어선 교훈이었고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와 정의의 무게를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네 번의 격돌은 단순히 무력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대의 혼돈을 상징하는 그림자였고 전장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과 욕망을 드러내는 무대였습니다. 승패를 나누는 칼끝 위에서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지켜야 할 명예 그리고 운명을 끌어안고 움직였습니다. 장비의 포효와 여포의 침묵 속에는 시대가 만들어낸 참혹한 흐름이 숨어 있었고 피로 물든 그들의 발자국은 지금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잔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호로관에서 서로의 목숨을 겨누었던 순간부터 소백성의 마지막 장면까지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진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힘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진정한 강함은 단 한 번이 승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부딪히고 버티며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싸움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 기록이었고 그 잔혹한 전장은 두 거인의 영혼을 담금질했습니다. 장비는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무모했고 감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포 앞에서 그는 자신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고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포 역시 무적이라는 칭호 뒤에서 두려움과 오만과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격돌에서 장비가 흔들림 없이 버틴 순간 여포는 전설의 전사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투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로관에서 장비는 쓰러지지 않았고 자주에서 취한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명마쟁탈전에서 100번이 치열한 격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백성에서도 그는 끝까지 여포를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여포 역시 쓰러지지 않았고 대등하게 버텼으며 빠른 몸놀림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둘 중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이야말로 두 사람을 진정한 전쟁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비는 전장에서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단단하게 다져갔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포는 전투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명예와 자존을 잃어갔습니다. 술기운에 흔들린 장비보다 더 큰 약점은 오만이었습니다. 여포는 강했지만 자신의 힘을 믿고 타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며 결국 몰락의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서로 대등했지만 시대는 장비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비는 단 한 번도 여포를 쓰러뜨리진 못했지만 4번이 격돌 속에서 여포에게 두려움과 경외를 심어주었습니다. 호로관에서 여포는 장비의 함성에 창을 멈추었고 자주에서는 취한 몸임에도 무너지지 않은 장비 앞에 돌진을 머뭇거렸습니다. 명마쟁탈전에서는 100번이 공격에도 끝내 장비를 제압하지 못했고 마지막 소백성에서는 고순마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전장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장비는 여포를 꺾지 않았지만 여포는 장비 앞에서 자신을 꺾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여포는 장비에게 광활한 전장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힘이란 칼끝과 근육에서만 나오지 않았고 그 뒤에 숨은 판단과 냉철함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포는 장비를 상대할 때마다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며 생존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는 장비에게 전세를 넓게 보는 눈을 열어주었고 결국 그 경험은 장비가 아름다운 명장으로 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서로를 부수는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성장시키는 전투였습니다. 소백성 전투 이후 여포는 더 이상 예전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잃었고 동료를 잃었으며 시대의 기류 속에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무적이라는 칭호는 언제부턴가 공허한 그림자가 되었고 적토의 발굽 소리는 더 이상 전장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강함만으로는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전장의 영웅은 결국 혼자였고 아무리 강한 칼이라도 홀로 선 날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장비는 소백성 전투 이후 더욱 찬란한 빛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포를 쓰러뜨리진 못했지만 끝까지 쫓아 몰아붙였고 역사 속에서 여포를 막아선 유일한 장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비를 두려움 앞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는 남자로 기억했고 그의 함성과 의지는 시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장비는 전장에서 탄생한 전쟁의 신이 되었고 정의를 신념으로 삼는 용맹한 혼으로 남았습니다. 4번이 맞대결은 시대의 흐름을 갈랐습니다. 가장 강한 장수가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싸우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비와 여포는 서로를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상처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강함, 정의, 그리고 명예라는 단어와 함께 회자됩니다. 여포는 전설로 남았고 장비는 정신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피로 쓰인 기록이자 인간 그 자체의 그림자였습니다. 호로관에서 첫 번째 창이 부딪히던 순간부터 소백성의 마지막 포효까지 장비와 여포의 싸움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시대의 운명을 압축한 비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 쓰였고 서로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경계가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여포는 장비를 보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을 느꼈고 장비는 여포를 통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서로를 부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각성시키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장비가 여포의 적토를 빼앗았던 순간이 상징한 것은 단순한 승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대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포에게 적토는 힘과 권위였고 장비가 그 말을 가졌다는 사실은 곧 시대가 여포의 손을 떠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장비가 여포를 천하에 쓰러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징적인 탈환만으로도 여포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싸움은 칼과 창을 넘어 전설과 운명의 충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100번을 넘기는 격돌 속에서도 장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기록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모든 절망을 버텨내며 장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증명했습니다. 그는 출신도 명문도 아닌 평범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여포라는 시대의 괴물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 시간이 흐르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장비는 그때도 자신의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이야말로 여포가 장비에게서 가장 경계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격돌에서 장비는 더 이상 대등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격자였고 여포는 몰락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창끝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여포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였고
장비의 발자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던 여포도 시대 앞에서는 무력했으며 장비는 역사라는 판결을 들고 다가오는 심판자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전장의 공기는 더 이상 균형이 아닌 결말을 향해 흘렀습니다. 소백성의 붕괴 앞에서 장비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포의 몰락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창을 바닥에 내려두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시대는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는가? 그 답은 눈앞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장비는 여포를 쓰러뜨리지 않았지만 끝내 여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차이는 칼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에서 나왔고 선택에서 나왔으며 시대가 인정한 진정한 전사의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여포는 장비와의 4번의 전투 속에서 점점 무겁고 고독한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권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흔들었지만 그의 곁에는 진정한 동료도 따르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장비와 맞서는 순간에도 여포가 지킨 것은 오직 자존뿐이었고 그 자존은 결국 몰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함을 세상에 증명하려 했던 그는 정작 자신과 함께 살아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반대로 장비의 강함은 칼끝보다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형제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여포 앞에 섰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취한 몸으로도 창을 들고 성문을 향해 달려간 순간 장비는 단순히 전사가 아니라 정의를 품은 혼으로 남았습니다. 호로관에서 장비는 여포와 맞섰고 자주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영마 전투에서는 자존을 걸고 싸웠고 마지막 소백성에서는 시대의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장비의 싸움은 단순한 승부가 아닌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4번의 싸움은 장비를 진정한 전장의 혼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함성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기억했고 그의 용기는 시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장비는 강자의 그림자 아래 숨지 않았고 누구보다 당당히 칼을 들어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옆에서 여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비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속에는 존경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여포는 장비를 결코 이기지 못했지만 장비는 여포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세상은 종종 승자만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포는 쓰러지지 않았고 장비 역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장비의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무와 정의를 버리지 않았고 힘보다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시대의 폭풍처럼 지나갔지만 장비는 그 폭풍을 버티고 남아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진정한 차이였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4번의 격돌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칼을 휘두르는 힘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인가? 피로 물든 전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서로를 변화시켰고 서로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여포는 전설이었고 장비는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지금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가진 공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없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전장의 먼지가 가라앉고 고요만이 남았을 때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전장의 신인가? 그러나 4번의 싸움은 이 질문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함은 승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술에 취했을 때도 물러서지 않았고 명예를 건 100번의 싸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마지막 추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포는 누구보다 강한 칼을 가졌으나 시대의 흐름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순간 이미 승부는 갈렸습니다. 4번의 격돌 속에서 드러난 비극은 단순히 칼이 부딪히고 피가 흐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오만이었습니다. 여포는 자신의 힘을 절대적이라 믿었고 모든 이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의 싸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몸놀림과 무기를 가졌어도 인간의 마음을 잃는 순간 강함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여포의 몰락은 칼의 패배가 아니라 자존의 파괴였습니다. 반대로 장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강해졌습니다. 분노와 실수,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놓지 않았고
여포 앞에서도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함은 완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약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선 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비를 전장의 신이라 불렀고 그를 통해 진정한 용기를 배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여포가 창을 휘두르며 전장을 지배했을 때 병사들은 그를 공포의 상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함성을 터뜨리며 맞섰을 때 그 함성은 누군가를 떨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정신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 속에서 강자의 오만이 아닌 인간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칼을 들고 적을 쓰러뜨리는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었고 장비는 그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소백성에서 여포가 물러났을 때 세상은 조용히 균열했습니다. 여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권력의 빈틈과 황량한 바람만이 남았고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남긴 것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전장을 지나며 인간의 정신과 기계가 어떤 힘을 만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말없이 시대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한순간 눈부시게 빛날 수 있지만 진정한 전사는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 세상을 흔듭니다. 세상은 종종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을 무너뜨립니다. 여포는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섰고 누구보다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적토의 발굽은 사라졌고 방천화극은 더 이상 전장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위험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고 힘을 오만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칼의 끝에서 기억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전설이 아닌 정신으로 남았고 여포는 그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증오와 충돌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이 살아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장비가 거친 숨을 내쉴 때 여포는 그의 기계를 느꼈고 여포가 침묵할 때 장비는 그 침묵 속에 담긴 고뇌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만든 거대한 파도였고 서로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고독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비극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네 번의 전투는 피로 쓰인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장비는 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았고 여포는 힘으로 세상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둘의 길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답을 향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승리로 남는가, 몰락으로 남는가? 그 대답은 행적이 아니라 선택에 있었습니다. 장비는 끝까지 정의를 택했고 여포는 끝내 오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갈랐습니다. 전장의 함성은 사라졌고 피로 물든 땅에도 시간이 흘러 풀과 바람이 다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여포의 이야기는 이 땅 속의 뿌리처럼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로관을 떠올릴 때 정의와 용맹을 기억했고 자주를 말할 때 흔들림 없는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명마 전투에서는 자존과 자격을 떠올렸으며 소백성의 몰락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운명을 보았습니다. 이 네 번의 싸움은 강함과 정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비는 여포를 꺾지 않았고 여포는 장비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승부를 떠나 두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서로의 존재가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장비를 통해 진정한 전사의 기계를 보았고 장비는 여포를 통해 강함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외친 함성은 시대를 넘어 올렸고 오늘까지도 전쟁과 인간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던집니다. 강함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었어도 사람들은 장비와 여포의 싸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울리던 금속의 울림과 서로를 노려보던 두 눈빛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후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의 싸움을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혼이 부딪힌 순간이라 말했고 학자들은 역사의 문장 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조심스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칼의 흔적이 아니라 인간의 흔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네 번의 격돌이 전설로 남은 이유였습니다. 호로관에서 장비는 자신보다 강하다고 알려진 여포에게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자주에서는 취한 몸으로도 책임을 다하는 인간의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명마 전투에서는
자종과 분노를 불꽃처럼 태웠고 소백성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오만의 끝과 시대의 결말을 확인했습니다. 이 네 장면은 힘이 아닌 정신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이었고 장비와 여포는 그 흐름 속에서 서로를 시험하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 싸움은 칼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전장에서만 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고난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백성과 형제를 위해 싸웠으며 눈앞의 유혹이나 약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포는 자신의 힘을 믿고 누구보다 빠르게 전장을 지배했지만 권력을 위해 마음을 잃었고 결국 자신을 지탱해 줄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싸움은 강함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인간의 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포를 무력의 정점이라 말하지만 장비 앞에서 그는 총 4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장비는 칼끝으로 여포를 쓰러뜨리지 않았지만 정신으로 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여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장비의 창이 아니라 장비의 기계였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그 의지는 전장을 뒤흔드는 힘이었습니다. 시대는 장비에게 손을 들었고 여포는 그 손을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길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4번의 싸움 속에서 승리는 끝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장비를 전사의 이름으로 남겼고 여포를 몰락의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여포는 강했지만 고독했고 장비는 약할 때조차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강함이란 힘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라는 법칙을 이 싸움은 증언했습니다. 장비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고 여포는 쓰러지지 않았음에도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호로관의 함성 자주의 흔들림 명마 전투의 불꽃 소백성의 몰락 인해 장면은 장비와 여포의 모든 것을 담아낸 4개의 초상이었습니다. 장비는 거친 숨과 분노 속에서도 정의를 잃지 않았고 여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지켜줄 마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칼은 부러질 수 있지만 정신은 꺾이지 않는다는 진실이 이 싸움 속에서 드러났고 두 사람의 결말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포는 시대를 뒤흔드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전장의 피비린내와 혼란 속에서도 의형제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전장을 넘어 역사의 결론이 되었고 강함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포는 힘으로 공포를 남겼고 장비는 정신으로 용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장비의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숙입니다. 전장의 먼지 속에서 장비가 외쳤던 함성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 명령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위한 방패였고 부당함을 향한 저항이었습니다. 여포를 몰아붙였던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정의였고 그의 발걸음은 오만이 아닌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비록 패배하지 못했어도 세상을 지켜낸 승자로 남았고 여포는 쓰러지지 않았어도 마음을 잃은 패자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소백성의 폐허를 떠올리면 여전히 전장의 냄새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무너진 성벽 조용히 깃발을 흔드는 바람 그리고 장비가 창을 내려놓고 묵묵히 걸어가던 모습 이 장면은 전쟁의 끝이 어떤 승리도 축제도 아니라 깊고 조용한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장비에게 승리는 칼로 쟁취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여포는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4번의 싸움은 끝났고 두 전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여포의 격돌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칼을 드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남겼습니다. 누가 가장 강했는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함은 여포처럼 전장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장비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라는 답을 이미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진정한 힘은 정의를 잃지 않는 마음에서 탄생한다고.